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지수가 3천만 가면 좀 밀리고 네. 2,900 가면 또 올라오고 저희가 뭐 6개월째 계속 3천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하긴 했는데 오늘도 3천, 물론 어저께 급등의 영향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습니다. 조금은 포인트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뭐 자연스러운 또 약간의 좀 조정, 숨고르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투탑이죠. 투탑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죠. 사실 뭐 올라가는 종목들 등락 비율은 조금 낮은 수치였지만은 그래도 시총 종목들이 강하게 좀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증시 포인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네. 이 구간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 화면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제 사람들 말로는 이제 작년 8월, 10월 달, 그러니까 11월 초까지의 박스권 장세를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상황과 뭐 반도체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직 디램 익스체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 하락이 좀 남아 있다. 이유는 유통 재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표시해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가까이 좀 당겨보겠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요. 아래가 삼성전자가 위에 코스피죠. 당연히 코스피와 같이 가는 인덱스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 7월 말일 날 2% 올라가고 그 다음 날에 5%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이제 8월 달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수 자체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 상승이 넘어간다 했는데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 아래 차트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거의 11개월 동안 11월까지 가둬두는 장세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고민을 하고 싶어요. 과연 이때쯤인지 아니면 지금 이때쯤인지 이런 분을 봤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 이 뒤쪽에 있는 이 11월 이 중순이겠죠.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이때 당시 작년도. 그래서 이때는 아닌 것 같다. 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아직은 개선되는 부분이 아직은 없지 않다.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며칠 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이 좋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종목들도 같이 어떻게 됐죠? 위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 같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뭐 주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대형주 특히 이제 반도체 두 종목이 움직여 버리니까 그동안에 개별 테마나 성장주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 이틀이나 뭐 주 후반의 영향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안정적으로 올려놓고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 테마나 중소형주의 힘이 다시 또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아니라 여기 어저께 그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약간 힘이 좀 빠지긴 빠지지만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오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가 나가면은 한번 몰래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새로 고침 2개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찾을 때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또 수혜주다 했던 게 이제 골판지였습니다. 그래서 골판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판지가 최근에 금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일단 주가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승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골판지가 결국은 이 택배, 이 포장지에 쓰이는 이제 재료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금판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회사 자체가 뭐 펄프 가격도 계속해서 꺾이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견고한 실적,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를 위기였는데 전 기업들이 위기였지만은 오히려 수혜를 받았고 오히려 극복한 회사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골판지주가 그의 하나의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적자를 기록하는 몇 개의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증진되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뭐 펄프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단가, 마진에 대한 마진율 상승이 확대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견조한 스프레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통상 이제 원지와 폐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골판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원재 폐지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견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위기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관련된 원재료, 펄프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들은 계속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사실 골판지주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포장 배달 뭐 이쪽으로 이제 비대면 이 언택트 쪽으로 좀 엮이면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그 상승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지워졌고 이제는 기업의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착한 가격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판지 쪽은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는 전략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세가 좀 크게 분출될 수 있는 1, 2년 잡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뭐 템버거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골판지, 다르고 택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NFT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좋은 게 새로운 주제로 또 새롭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전까지는 한 달 동안은 정말 미디어 컨텐츠 NFT 딱 두 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이거를 또 눌림해서 공략해야 하느냐, 못 간 종목 뭐냐 이런 거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쪽으로. 그리고 결국은 저평가받고 있는 실적주들이 이제는 뭔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네. 반대로 택배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손실이 커지는 건가요? 이제? 뭐 업황이 좀 안 좋아질까요? 뭐 CJ 대한통 같은 택배 회사들은 좀 업황이 안 좋아질까요? 이 소식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골판지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 가격을 인상하면서 네. P와 Q가 같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인데 택배 부분은 아직은 그게 조금은 덜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합병 과정에서 나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골판지 주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위드 코로나라든지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질문 주셔서 저도 고민해 본 게 일단 뭐 워낙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P와 Q 더불어서 이 골판지 산업 특징상 고정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고정비가 커버되기 시작하면 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뭐 해뜰 날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친환경 이쪽이라고 좀 친환경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다수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든지 뭔가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을 지금 드릴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IT 쪽에 계속 시스템들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도화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기기도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들이 등장하면서 뭐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쪽으로 주목하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원래 1차적인 종이의 가치, 결국 이제 펄프잖아요. 네. 종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이라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뭐 기록을 할 수 있는 재료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게.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일회용 포장용기 지금 중국에서는 2021년부터 작년부터 친환경 규제 정책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각 지방 정부마다 해서 네.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 26년까지 완전 폐지. 관련된 부분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특히 뭐 별다방이라는 커피숍 여러분 많이 찾으시는데 거기서도 현재
종이를 이용한 친환경 종이 빨대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계속 다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맡은 부분이라서 이제는 골판지가 1차적인 이 종이 관련된 부분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변모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템버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해서 뭔가 블루오션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에도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면은 거기서는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 상승이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네. 캔디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아, 골판지 네. 사업 특성상 이 골판지는 원가 상승이 판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나요? 심지어 판형이라고 써주셨네요. 뭐 찾아봐야겠지만 제 네. 생각에도 B2C보다는 B2B가 많을 테고 네. 그러면은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서 원가가 올라왔을 때 이제 업황이 좋다 그러면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B2C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노출도 또 심해서 예. 바로바로 판가에 반영은 안 되지만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찾아봐야겠지만 바로바로 반영의 어떤 그 레깅 타임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은 좀 해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네. 8개월이랍니다. 8개월? 네. 8개월이면 짧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과자 가격이 8개월 만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8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겁니다.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분께서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8개월이다. 네. 일부러 왜 말을 안 하고 계셨죠? 아, 근데? 그렇군요.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일단 그렇다면은 골판지 새로 고침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금판지 시대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관심주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이제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 강세,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하는데 대형 포장은 워낙 코로나 수혜 쪽으로 엮이면서 1등 종목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뒤에 땡땡 재지 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유망하게 보고 뭔가 이쪽으로 추세 상승이 계속해서 이게 좀 짧게 보시는 관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는 관심주는요, 딱 네 종목입니다. 네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무림 3사, 네, 무림 3사입니다. 무림 페이퍼, 무림 SP, 무림 PMP. 무림그룹 자체가 여러분들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들어가시면 또 로지스틱스, 물류센터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레전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의 기업. 바로 세아라는 종목입니다. 세아. 세아. 예, 세아는 워낙 그 2004년도부터 아마 7년도까지 3년 동안 무려 주가가 4,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올라가느냐?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아가 똑같은 거를 반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주가가 뭐 대형 포장보다 좀 덜 간 쪽이 재지주로다 덜 간 쪽이 저는 무림 3사나 세아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적 대비해서 못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림 3사와 세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판지와 관련해서는 무림 3사와 세하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책과 관련된 정책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언론에서 가장 노출 빈도가 최근에 높은 게 어쩔 수 없이 네. 내년 대선 3월에 있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아오르는 대선 레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 수혜가 본격화된다고 봐야겠죠. 네. 네. 일단은 뭐 조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 겁니다. 모 방송국에서 이제 4명의 대선 후보분들이 나와서 연사와 관련된 공약 코멘트를 좀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였던 게 이제 건자재 쪽이라고 그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건자재가 사실은 건자재나 건설 이 종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KCC. KCC가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이 종목이 안 움직이면 다른 종목은 가다가 말고, 그러니까 가다가 서다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건자재는 KCC가 대장이고요. KCC가 네. 사실 저는 일주일 전에 한번 장대 한번 딱 한 7, 8% 올라오길래 이제 뭔가 추세 전환하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또 돌아왔거든요. 30만 원대까지. 저가까지 돌아와서 KCC가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자재 요즘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가요? 가다가 말까요?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KCC에서 답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후보분 그리고 윤석열 후보분 일단은 뭐 다른 후보분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유력 후보분 두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는 걸 명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분이 이제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고속도로에다가 이제 스마트 관련된 스마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예. 그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서 열 효율 관련된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스마트 그리드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도 좀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애플카 이슈도 받았는데도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배경은 윤석열 후보분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오늘 좀 두 개의 이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에 대한 분위기가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에 계속해서 갇혀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정책 주들이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패턴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대선 후보분들의 토론회들 이런 일정들을 계속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후보분의 그 말씀에서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 후보분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선대위죠. 선대위에서 어떠한 공약을 제대로 그게 이제 공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버전. 네, 좀 이렇게 좀 표현하기 그런데 선대위에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분의 이 선대위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전에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초창기 정권을 잡았을 때 디지털 뉴딜이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그때 5G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스마트 그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전환 관련된 정책주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그리고 오늘 움직임에 있어서는 정책주들이 네. 스마트 그리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선과 관련된 정책 중에 딱 꼭 집어서 이 스마트 그리드와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상승은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또 다른 섹터가 그쵸. 움직일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계속해서 뭔가 네. 다른 섹터가 움직일 것 같고, 뭐 앞서도 말씀드린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면 디지털 뉴딜. 작년에도 이에 관련된 테마만 해도 7개 테마예요. 그렇죠. 이거 많잖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여기서 어떻게 세분화해서 공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말과 연초는 우리가 인물주를 보는 것보다 정책주가 더 낫다고 말씀드렸던 배경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 자체가 만약에 박스권으로 가둬둔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뭐 몇 개의 종목들만 올라가고 몇 개 평균적으로 다 그냥 거기서 멈춰 있을 때 당연히 여기서는 또 정책이 뭔가 바람이 불면은 거기서 훈풍. 그러니까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움직였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돈이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시 정책 쪽으로 옮길 가능성들. 근데 NFT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빠르잖아요, 지금 돈이. 그러니까 이전보다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좀 고향이 충청도인데 이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미리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스텝 네. 바이 스텝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정책이 여야가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네. 뭐 한쪽으로 같이 이제 뭐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또 건자재라는 공통의 집합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 정책 그리고 이 정책주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각 후보분들의 일정이 일정.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분이 그 모 회사죠. 매경TV 모 회사 MBN 개국 27주년 기념으로 해서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연사를 하십니다.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선대위에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모 방송국에서 또 생방송 인터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분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후보분도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이제 뭐 대선 이전에 경선 후보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 후보자분들 만나서 결집하는 분위기를 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후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약을 어떻게 될까요? 흡수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2차적으로 파생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 끝나면 이제 어떻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분하고 경쟁했던 분이 바로 무양홍 이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갖고 있던 정책을 같이 좀 결집을 해야 되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생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고 네. 제가 건설과 건자재, 주택 공급은 그냥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음. 그냥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라는 얘기고 네. 만약에 정책에서 건설과 건자재가 내년 3월까지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대선 이후에 움직입니다. 대선 이후에. 네, 대선 이후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혹시나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가지고 있는데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3,200, 3,300포인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건설과 건자재 마이너스 20%는 맞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내년 3월까지 한번 순환매를 기대해 보는데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그에 관련된 주택 관련된 정책도 엄청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예, 대선 후보니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건설 건자재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실력은 없지만 뭐 아이디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실력이 왜 없으십니까, 신광수 매니저님. 자, 이제 PT로 실력이 있으신 PT 선생님의 그렇죠. 종목 듣기 전에 오늘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네. 그런지 제가 시무룩해 보이셨나 봐요. 아,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응원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제가 뭐 운동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견을 또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어쩔 수 실시간으로. 없죠. 네, 시청자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광선 매니저의 실력 있는 신광선 매니저의 이 네. PT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공략을 하겠습니다. 공략이요? 네, 또 재밌게 하려면은 아, 일주일 네. 공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지금 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네. 추울 때는 또 이해는 이잖아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공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예. 30일까지 일주일 다음 주. 이 네. 종목이 10% 이상을 찍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공략으로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네. 예, 흥행을 해야 되겠죠. 자,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가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먼저? 예,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36,650원에 저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편입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민한데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단계적인 트레이딩 지향하시고 네.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재명 후보분의 디지털 전환 관련주를 한번 찾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네. 종목명은 귀엽습니다. 종목명 세 글자입니다. 플리토라는 회사를 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단순해요. 3080, 30080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플리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쪽으로 갈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 선대위에서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전환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회사가 그에 맞는 파급이 있는 효과가 있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정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관련된 부분으로 국비 80조 원에다 추가적인 세수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135조 원을 투자하겠다. 다시 디지털 뉴딜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농후한데 이 회사가 바로 AI, 빅데이터, 번역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같이 연동되어 있는 파파고라는 아실 거예요. 구글 번역기랑 파파고 저도 이제 영문 사이트 번역할 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파파고가 좀 더 번역을 좀 잘하는데 파파고와 또 이 협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일정이 있죠. 바로 네이버 데뷔. 바로 이 일정이 있습니다. 2021 네이버 데뷔인데 이게 사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AI와 그리고 데이터, 빅데이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이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네이버의 신사업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네이버와 같이 또 조인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은 10%고요. 목표 가격은 34,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34,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선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목표가는 좀 높지만 저는 이제 공략으로 다음 주 30일까지 네. 일주일 공략으로 10% 이상 안 나오면은 제가 네.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사이즈 있는 걸로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하나 드릴 테니까 플리토 눌림에서 잘 공략을 하시고 네. 과연 일주일 뒤에 10% 찍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되도록 내일부터 식스팩에 플리터 특징주로 꾸려놓겠습니다. 9.99%면 쏘셔야 되는 안 거죠? 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 넘어야 되면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